계속해서 디지털 시그니처 활용 예를 좀 살펴볼게요. 보안 공지에요. 얼러트 메시지에 대한 디지털 설명 활용인데요. 예를 들면 서트에서 컴퓨터 이머전시 리스폰스 팀이죠. 그래서 이제 경고 메시지, 얼러트 메시지를 여러 기관들에게 이제 보내서 뭐 디도스 공격이 있으니까 유의해라.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보내는데 이거를 해시를 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해시 값을 얻어갖고 이 해시 값에 대해서 이제 서트의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서명을 붙여서 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배포된 기관에서 이 경고 메시지를 또 메시지 해시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샤1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샤1은 이제 160비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 하고 이게 이제 원본에 대한 그 해시에서 해시 값이죠. 이 디지털 설명은 어떻게 돼요? 공개키, 서트의 공개키로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복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요 값하고 요 h하고 요 h 다시가 같으냐 안 같으냐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인증도 되고 그 다음에 부인 방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기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그거를 동봉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걸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시지의 무결성도 입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시를 해서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를 하게 되니까 무결성, 그 다음에 인증, 부인 방지 이것까지 이제 가능한 거죠. 또 제3자에게 증명도 이제 가능한 거죠. 이거는 서트라는 데에서 보냈다라고 이제 증명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말이에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보면 얼러트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 얼러트 메시지를 보내가 비트코인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제 메인넷이죠. 메인넷이라고 하는데 이 메인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유지보수하는 그 팀이 있어요. 이 팀에서 그 마이닝 노드를 구성하는 그 각각의 그 컴퓨터에게 얼러트 메시지를 쫙 P2P 통신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보낼 때 이 블록체인은 믿지 못할 놈들이 모여서 어떤 생태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아무나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얼러트 메시지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 비트코인 메인넷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보내는 겁니다 해갖고 이 얼러트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 시그니처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이 소프트웨어 작성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디지털 서명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걸 서명해서 검증을 해서 이게 뭐 조작이 된 거라든지 예를 들면 뭐 멀리셔스 코드가 멀웨어가 뭐 여기에 있는 건지 이런 걸 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개키 인증서입니다. 드디어 그 우리가 앨리스가 바백에 이 메시지를 전자서명을 해서 이게 동봉을 해서 이제 보낼 때 이 메시지에 대해서 먼저 뭐 해시를 이제 거친 다음에 그 해시를 이제 개인 키로 암호화시켜서 이제 보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개인 키로 암호화된 게 이제 전사 서명이잖아요. 이거를 복호화를 시킬 때 앨리스의 뭘 이용했죠? 앨리스의 공개 키로 이용을 했죠. 앨리스의 그 공개 키로 복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앨리스의 공개 키가 정말 올바른 키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앨리스가 그냥 바백에 나의 공개 키야 라고 보낼 수 있어요. 뭐 이메일로 보내건 또는 뭐 통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내건 보낼 수 있는데 중간에서 이거를 뭐 MITM 공격을 해서
멜로리가 이게 앨리스의 공격키다라고 해서 가짜 행세를 해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격키가 올바른 공격키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공격키 인증서예요. 이 공격키, 앨리스의 공격키를 메시지로 간주를 하고 그것에 디지털 서명을 하는 겁니다. 자, 공격키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공격키가, 앨리스의 공격키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는데 여기다가 또 누군가에 의한 전자서명을 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전자서명이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전자서명을 붙이는 겁니다. 신뢰하는 제3의 기관의 개인키를 이용해서 요거를 암호화시키는 거죠. 공개키를 또 암호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이 인증서에는 공개키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있어요. 다른 정보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시해 갖고 이 또 해시에 대한 걸 전자서명하면 되겠죠. 네, 그 전자서명한 거를 붙이면 돼요. 그죠? 그 공인인증서 안에다가 전자서명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공개키 인증서예요. 예.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뭐 공인인증서 뭐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올해 2020년 말에는 이 공인이라는 말을 이제 떼야 되니까 그냥 인증서가 공개키 인증서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공개키에 디지털 서명을 붙인 겁니다. 이 제3의 기관은 앨리스나 밥이나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겠죠. 자, SSL TLS에서 서버가 올바르다라는 거를 인증하기 위해서 서버 인증서라는 걸 이제 우리 STL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클라이언트하고 자, 서버하고 자, 여기서 이제 서버에서는 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따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에게 HTTP로 통신을 요청을 이제 하면은 이 서버가 진짜 올바른 서버냐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서버는 자기 공개키가 포함되어 있는 서버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냅니다. 공개키가 포함되어 있는 서버 인증서를. 그때 이제 이거를 활용해요. 그게 이제 SSL TLS의 동작 원리 중에 일부분인데 목적은 이거를 통신하는 부분을 이제 인크립션에서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 서버가 올바른 서버냐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 인증서를 보냅니다. 그 서버 인증서는 이 서버에 대한 인증서 안에는 서버의 공개키가 있겠죠. 네, 서버의 공개키가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자 서명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이 부분을 전자 서명 암호화시킨 거를 딱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시를 거쳐서 이제 붙이겠죠. 해시를 거쳐서 이 해시를 암호화시켜서 전자서명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 인증서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3의 기관에서 예를 들면 뭐 코모도라는 그런 이제 인증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이 서버가 예를 들면 개인 키하고 공개 키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이 공개 키를 보내는 거죠. 이 코모도에게. 그러면 그 공개 키에다가 코모도의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전자서명을 붙여서 이 인증서를 이 서버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는 공개키 인증서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HTTP 요청이 오면은 그 리다이렉션에서 HTTPS로 바꾼 다음에 뭐 헬로 뭐 이런 이제 핸드쉐이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증서를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 돼요. 그러면 서버에 공개키 디지털 서명한 거니까 그거를 클라이언트에서는 뭡니까 공개키로 이 인증서에 붙어 있는 요 전자서명을 복호화시키면 되겠죠. 요 전자서명을. 근데 이 전자서명은 누가
이 전자서명은 누가 사인한 거예요? 저 코모도라는 예를 들면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코모도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럼 코모도에 공개키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코모도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내려줍니다. 뭐, 코모도의 공개키를 요것도 인증서로 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서명을 해요. 누가? 셀프 시그니처라고 해요. 코모도의 개인 키로 또 서명을 해요. 참 재밌죠. 그거를 이제 셀프 시그니처라고 해요. 그 상위 기관에 그 상위 기관에서 이제 또 시그니처를 해서 또 내려보낼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럼 상위 기관의 또 공개키는 누가 또 전자서명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하튼 언젠가는 셀프 시그니처가 이제 필요로 합니다. 여하튼 SSL, TLS 할 때 이러한 이제 구조를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여하튼 우리 그 공개키 인증서라는 게 필요했고 그 공개키 인증서가 바로 SSL, TLS에서 이렇게 접목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RSA에 의한 디지털 설명 볼게요. 실질적으로. 자, 우리 RSA에서 공개키가 뭐였죠? N2였죠. 그 다음에 개인키가 ND였죠. 그래서 이 공개키와 개인키는 트랩도어 펑션이 있다고 그랬죠. DE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모두 파이 n. 자, 그리고 n은 큰 서로소의 곱한 게 n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개인키는 요 d죠. 네. 자, 그래서 서명으로부터 얻어진 거는 뭐 요 메시지를 서명을 하면은 요 d로 그죠? 개인키로 이제 암호화시킨 거잖아요. 사실 개인키로 암호화시킨 게 서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해시 요 메시지를 여기서는 해시를 안 했는데 이 메시지를 먼저 해시를 거친 다음에 해시 값이 나오면 요거를 요게 h라고 했을 경우에 h를 이렇게 암호화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전자 서명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지금 현재는 해시 안 한 그 원래 메시지를 이제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책에서 소개를 해줄 겁니다. 여하튼 간에 뭐 이렇게 공개키하고 개인키 D가 있고요. 전자 설명할 때는 개인키로 한다. 검증을 할 때는 공개키로 한다. 그래서 서명으로부터 얻은 메시지와 원래 메시지를 비교해서 이퀄이면 검증이 된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실제 이제 예를 들면은 공개키가 32359 개인키가 323 29였을 때 메시지는 P는 N보다 이제 작아야 되겠죠. 이게 조건이니까 그런 이제 정수를 골라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자 123에다가 개인키 D 29 모두 23을 하면 157이 나와요. 이게 전자 설명한 거죠. 157이라는 숫자를 동봉해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123이죠. 이런 메시지하고 전자 서명 한 게 157이라는 게 같이 동봉해서 결합해서 상대방 수신자에게 밥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밥은 이제 검증을 해야죠. 그러면 공개키가 5에 뭐 323,5든지 뭐 이건 뭐 거꾸로 이렇게 N2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5,323을 사용해서 이거를 서명 메시지를 얻습니다. 시그가 지금 153이고 공개키가 지금 5였죠. 네, 공개키가 5에 323이 있어요. 그럼 123은 이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 메시지 요 시그에 대해서 복화를 하면 메시지 123이 나오죠. 요거하고 이퀄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퀄이면은 검증이 이제 성공이 된 겁니다. 자, 디지털 서명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1994년에 디지털 시그니처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거는 DSA 알고리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DSS나 DSA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샤3 스탠다드를 캐캐이라고 하잖아요. 캐캐. 예, 그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공모에서 이제 캐캐를 샤3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라인달 발기 저기 저 AS나 레인달 알고리즘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KCDSA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에 대한 공격, 중간자 공격 계속 얘기했죠. 멜로리가 자신의 공격키를 앨리스 대신에 밥에게 주는 거예요.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서 멜로리가 자신의 공격키를 밥에게 주는 거죠. 그죠? 멜로리의 공격키를. 네. 그래 주고 나서 멜로리가 밥의 메시지를 가로채기 위해서 개인키로 서명하고 송신을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자 이런 MIT형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이 공격키가 문제거든요. 이 공격키가 정말 앨리스의 상대방의 공격키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앨리스의 공격키 맞아? 어, 그거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뭐였죠? 공격키 인증서였어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방형 해시 함수에 대한 공격. 디지털 섬유에서 사용하는 일방형 해시는 충돌 내성 보유가 필요합니다. 예, 약한 충돌 내성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디지털 설명을 한 해시값과 어떤 해시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실제는 요 메시지에서 해시값을 얻어갖고 요거를 전자 설명하잖아요. 개인키로 이제 암호화 시키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같은 또 하나의 또 가짜 메시지가 만약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이 가짜 메시지로 가로채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앨리스가 바백에 1억 원을 보내는 건데 여기서는 앨리스가 바백에 뭐 100억 원을 보내는 그런 거하고 이 해시값이 만약에 같다. 약한 출동 내성이 없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약한 출동 내성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이런 weak collision resistance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시에서 그 세 가지 그 성질이 있었잖아요. 원웨이니스하고 weak collision resistance하고 strong collision resistance가 이 성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백과 디지털 시그니처는 뭐 이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셨어요. 이제 뭐만 틀리죠? 뭐만 디지털 시그니처에서는 부인 방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나머지 인테그리티라든지 오센티케이션, 인테그리티 이거 뭐 맥도 되고 디지털 시그니처도 다 됐는데 맥은 이게 안 됐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그니처는 요거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표로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제 살짝 또 정리를 해보죠. 대칭 암호는 공유키로 암호를 하고 뭐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키 발생 문제, 키 배송 문제가 있었죠. 키 배송 문제 때문에 이제 공개키 암호가 이제 개발이 되고 또 DP 하면 익스체인지 키가 있고 막 이랬어요. 공개키 자체는 뭐 공개키로 암호하고 순시장 개입키로 복구하는데 이 공개키 자체를 예를 들면 앨리스가 밥이 있는데 앨리스가 공개키 암호를 하려면 밥의 공개키가 필요하거든요. 밥스의 이 퍼브키가 필요해요. 그럼 이 밥의 퍼브키를 어떻게 또 배송을 해줄 거냐 앨리스에게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밥스의 퍼블리키는 누구든지 공개하는 거거든요.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하튼 이 공개키의 인증 이게 밥의 퍼블키라는 것만 검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인증이 별도로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인증 기관이 배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온 PKI가 되는 거죠. 메시지 인증 코드는 0.1kB 맥을 키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해시는 키가 없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키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맥은 무결성하고 인증도 하지만 부인 방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디지털 서명 경우에 키 배송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개 키를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데 이 공개 키가 그 사람께 맞아? 라는 이제 별도의 인증이 필요했고요.
무결성과 인증이 필요하고 부인 방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증명도 가능했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서명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인증서였어요. 인증. 그러니까 발언 공개키 입수. 상대방의 발언 공개키를 입수를 해야만이 상대방의 개인키로, 상대방이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거를 복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앨리스의 공개키가 정말 앨리스의 공개키 맞아? 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제3자가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밥에게 이제 전달하면 좋다라는 게 해결책이었어요. 이게 바로 PKI라는 겁니다. Public Infrastructure.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공학적인 기반, 사회공학적인 걸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Public Infrastructure라고 네이밍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참고문헌은 뭐 마찬가지로 요거고요. 예. 자, 요약은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이 전자서명에 대한 그 어떤 요약인데 어떤 이런 문서가 메시지 해시값을 먼저 하죠. 해시값을 해서 그 해시값에 대해서 생성자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시킨 게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송신을 해요. 원본하고 이 어떻게 됩니까? 전자서명값하고 같이 보내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전자서명의 알고리즘은 요겁니다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 중간에 MITM 공격을 해서 해킹을 해서 이거 알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원본 뭐 해킹해서 가져갔어. 상관없어요. 자, 전자서명값 이거 해킹해서 가져갔어요. 네? 문제는 이 문서가 이 메시지가 앨리스라는 사람이 서명한 게 맞냐 아니냐만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킹해서 가져가서 이걸 복구화시켜 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커가. 이게 앨리스가 작성한 거네? 그것만 아는 거예요. 사실. 음, 자, 전자서명 그 대신 이제 이 공개키가 이 해커의 공개키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중간자 공격이 되죠. 가로채기에서 가짜 공개키를 주게 되는. 그래서 이것만은 생성자의 인증서로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공개키가 해커의 공개키가 아닌 앨리스의 정말 공개키가 맞느냐라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기관의 인증서를 동봉을 해서 보내는 거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시를 복호화 시켜갖고 이 전자서명된 거를 생성자의 공개키로 여기에 이제 인증서의 공개키가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복호화시키면은 그 해시값하고 이거하고 이퀄이면 검증이 된 거죠. 이거는 앨리스가 전자서명에서 보낸 원본이 맞구나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앨리스는 내가 보낸 게 맞아 또는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아 인증이 되고 이 원본에 대한 해시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무결성도 검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